네, 안녕하세요. 초등 2부 주일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특별히 2주에 걸쳐서 좀 특별한 캠프로, 특별한 여름 예배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걱정을 많이 했지만 코로나가 다시 이렇게 기승을 부리게 되면서 우리의 마음이 이게 또 시작인가 하는 그런 두려움 혹은 실망감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런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님의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하늘로부터 오는 그 소망,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결단으로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마음으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아멘. 우리 같이 힘차게 신나게 찬양합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아멘. 같이 고백합시다. 푸른 마르고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다시 한번 푸른 마르고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믿음으로 같이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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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영원해. 영원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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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같이 고백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하리.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우리가 이 시간 이 고백으로 소망 되신 주님 앞에 주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한번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의 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가정에서 드릴 수밖에 없는 예배지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 특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오늘 배운 것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는 우리 초등이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욱더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더욱더 가정이 화목되는 시간들로 이 시간을 삼아 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여름 수련회를 대신하여 특별한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강사분을 모시고 우리 친구들과의 관계, 또 부모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배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 말씀들을, 그 강의를 잘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선한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는 그런 사람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순서와 또 보내주신 손길 가운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늘 한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 화면 같이 보시면서 오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좋은 관계를 맺어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안 그래도 기독교가 여러모로 욕을 먹는 최근이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 그리고 지난주 이후에는 더욱더 교회를 기독교를 핍박하는 기사들 그리고 기사에 대한 답글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전도사님은 이 답글들 기독교를 너무 싫어하는 이런 답글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속상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결코 그렇지 않은데 오해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나 속상했습니다. 지난주에 또 한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직장 동료와 점심시간에 밥을 먹으려고 식당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식당 문 앞에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해요. 기독교인 사절, 기독교인은 이 식당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자기 동료와 함께 그 식당을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해요.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존경받고 또 부러워하고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지 이러한 소망이 생겨야 되는데 요즘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오늘 같이 읽었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늘나라에 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예언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네가 살고 있는 유대 땅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사마리아 땅 그리고 온 세상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이 세상 끝까지 전해질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파란색 부분으로 이렇게 쳐놨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많은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부르심의 말씀으로 믿고 세계 선교지로 나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은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 의미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증인으로 사는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증인은 무엇입니까? 증인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실을, 어떠한 경험을 그것을 말해주는 사람, 그것을 증거해주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말과 행동이 무례하고 바르지 못하고 또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준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전도사님이 맨날 여러분들 앞에서 욕하고 거짓말하고 여러분들에게 무례하게 대하고 혹은 심지어 꿀밤을 때리고 여러분들이 싫어할 만한 행동들을 자꾸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복음을 이렇게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그 말씀이 잘 들어오겠어요? 너나 잘 살아라 이런 말을 하겠죠. 네 삶이 그런데 네가 말하는 그 복음이, 네가 말하는 예수님이 나에게 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오늘 말씀에서처럼 증인된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어떠한 행동, 어떠한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싫어하지 않고 좋아할 수 있는가? 그러한 관계, 주변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하는 선한 관계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고 특강을 들을 텐데 이 특강 강사분께서 어떻게 하면 어떠한 말과 행동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우리 친구들, 우리 부모님,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잘 듣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동생과 형 그 관계 가운데 사용해 보시는, 그 배운 것들을 실행해 보시는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좋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맺음으로써 예수님의 증인된 삶의 첫걸음을 걸을 수 있는 우리 초등이부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초등이부 가운데 특별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부모의 관계, 이것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계시는 선생님을 저희에게 보내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경청하고 잘 듣고 기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볼 수 있는 우리 초등이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정수경 앞에 스크린 있죠? 정수경 선생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네. 우리 나오나요? 네. 우리 선생님께서는 아훈연구소에서 수석 연구원으로 섬기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이게 인터넷으로 아훈연구소가 무엇인가 이렇게 찾아봤는데 아름다운 관계를 훈련하는 연구소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맞나요? 네, 맞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아훈연구소, 아름다운 관계 맺는 훈련 연구소에서 나오신 정수경 선생님을 통해서 귀한 강의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할렐루야 교회 초등이부 어린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전도사님 말씀 들으면서 저도 우리들의 관계가 어떻게 아름다워질 것인가 많이 생각해 봤는데요. 혹시 들으시면서 소리가 잘 안 들린다 그러면 채팅창으로 올려주시면 확인 가능할까요? 안 됩니까? 어떡하죠? 그러면 여기 최대한 큰 소리로 잘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우리 초등 고학년인 4, 5, 6학년 초등 2부 어린이들이 어떻게 하면 주변의 친구들, 부모님, 그리고 어른들과 함께 지나는 이 시간 동안 어떻게 대화를 잘 할 수 있는 건지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방법 이전에 먼저 나를 이해하고 우리 친구들을 이해하는 그런 부분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진행되니까요. 두 번 다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간단히 소개하면 저는 주로 대화 방법에 대해서 부모님들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강의를 많이 했고요. 지금은 뭐 여러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할렐루야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분당 순회동에 있는 그 꿈과 사랑의 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내용은 우리들의 자신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우리들이 타고나는 그 기질이 어떤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격은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의 나이부터 청소년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기의 특징,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대화에 대한 모든 것, 이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위치가 좋다고 하시네요. 제가 유튜브 라이브를 처음 해봐가지고 여러 가지 미숙할 수 있거든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앞으로 나와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내 성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다 생긴 것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부모님도 다르고, 형제자매도 다르고, 다 다르게 태어나죠. 그런데 성격도 진짜 달라요. 같은 부모님 밑에 자랐어도 조금 활달한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아주 얌전한 친구도 있고, 말을 잘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음악을 잘하는 친구가 있고, 이렇게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기질이라고 하는 거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만의 어떤 고유한 특성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타고나는 거기 때문에 바꾸기가 어려워요. 어릴 때는 저는 왜 이렇게 잘 못 노는지 너무 어려웠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 고무줄 놀이도 잘하고 싶고 숨바꼭질도 잘하고 싶은데 몸이 느려가지고 잘 안 되는 이런 거였는데, 이런 것들도 다 타고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격은 어떤 걸까요? 성격은 이 사람이 생각하는 사고 방식이나 어떤 행동, 그리고 감정까지 표현하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떨 때는 이렇고 어떨 땐 저렇고 이런 걸 성격이라고 하진 않고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쭉 이어지는 일관성 있는 이런 특성들을 성격이라고 하는데, 기질은 타고나는 것, 그리고 성격은 후천적으로 얻는 것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이 기질과 성격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기질, 그리고 성격, 그리고 환경이 나를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만들어지고 있는 중인데, 기질과 성격, 환경이 전부일까요? 이게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죠. 나를 통한 계획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이고, 또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자라나는 과정인데요. 나의 기질과 성격, 환경 정말 중요하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고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내 주변의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주변에 순한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전도사님 여기 계신데 우리 초등부에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 주시겠어요? 네. 보통 연구를 해봤는데요. 순한 아이들이 있대요. 수능형. 이런 아이들이 전체 아이들이 한 4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요. 되게 밝고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잘 먹고 잘 잔대요. 이러니까 어디를 가든 어른들이 좋아하죠. 왜냐면 수월하니까. 말도 잘 듣고 주는 대로 먹고 잘 자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잘 먹고 잘 자니까 본인도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잘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순하기 때문에 잘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어른들이 어디를 가자 그래도 잘 따라가고요. 그리고 뭘 먹자 그래도 잘 먹고, 그리고 하라는 거 잘 하고, 이러니까 굉장히 예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순하기 때문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잘 참아요. 그리고 양보도 잘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잘 따라오니까 특히 부모님들께서 이제 많은 걸 기대하시게 되죠. 이렇게 잘 따라오니까, 내 말을 잘 들으니까 공부도 조금 더, 이것도 조금 더, 저것도 조금 더, 이런 식으로 많이 요구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계속 부모님께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이런 어린 나이에는 부모님이 시키시는 거를 해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렇게 노력하면서 이것들이 계속 커지죠. 우리 공부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공부할 게 많아지니까 이걸 해내려고 노력은 하지만 때때로 힘들고 어려움을 느끼게 돼요. 그런 것들이 지금 요 나이 때부터 이제 슬슬 시작되는데, 이런 아이들이 10명 중에 한 4명 정도 있고요. 그리고 한두 명 정도는 느린 아이입니다. 이 아이들은 순한 편이기는 한데 빠릿빠릿하지는 않아요. 우리 주변에 이런 친구들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 이 아이들은요, 활동적이지 않아요. 활동적이지 않고 새로운 사람이나 환경을 만나면 일단 뒤로 물러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어른들이 좀 어려워요. 특히 부모님들이 어디를 가면 자꾸 뒤로 물러나니까 되게 어려움을 느끼시고, 그런데 대신에 익숙해지게 되면 별 문제 없이 잘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 어디 새로운 환경이나 이런 것에만 느린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느리지만 꾸준히 자신만의 진도대로 잘 나아가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럴 때 부모님께서 만약에 성격이 급하신 분이다, 아니면 급한 상황이다, 이러면 아니야, 빨리빨리 좀 해라, 빨리빨리. 또 아직도 이거밖에 못했어? 이런 말을 듣게 됐고, 이런 말이 들어오면 되게 힘들죠. 왜냐면 나도 빨리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를 부모님께서 재촉하시면 이 아이들은 잘 표현하지 못하면서 어려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방금 얘기한 이 느린 아이나 앞에서 이야기한 순한 아이들은 그래도 어른들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잘 지냅니다.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어려운 아이들도 있어요. 바로 까다로운 아이라고 하는데, 이 아이들은 다른 말로 체제 거부형이라고도 합니다. 제 아이가 체제 거부형이에요. 지금 24살이고 군대도 갔다 오고 대학교도 다니고 그러는데,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저희 아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너는 24년째 사춘기구나. 평생이 사춘기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이 아이들은 까다롭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태어나기를 기질적으로 그렇게 타고난 아이인데, 제가 저희 아이를 키울 때는 이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저도 힘들었지만 우리 아이도 참 많이 힘들었다라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아들도 고생하고 저도 고생하고, 또 저희 두 사람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저의 남편이나 다른 가족들도 둘이 맨날 사이가 안 좋으니까 되게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일상생활 습관이 좀 불규칙해요. 왜냐하면 너무 까다롭고 예민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적인 이런 생활 습관들을 규칙적으로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달라지는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강렬하게 반응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집 세고 말 안 듣고 싫어, 아니야,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이러면 어른들이 굉장히 어렵죠. 특히나 여러 친구들 사이에 이런 아이들이 섞여 있으면 더 도드라지기 때문에 더 비난받고 본인도 굉장히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적응하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적응을 끝끝내 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질들이 평생 쭉 이렇게 이어지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환경이나 부모님의 양육 방식에 의해서 또는 환경에 의해서 많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바닥에 깔려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는 유지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야기했던 이런 아이들만 있느냐? 그렇지 않고요. 한 35% 정도는 이 세 가지 기질들이 많이 섞여서 나타나요. 그래서 느리면서 까다로운 아이도 있고, 어떨 땐 순한데 어떤 땐 까다로운 아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타고나는 기질들이 굉장히 많이 다르고요. 이렇게 환경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우리 할렐루야 교회의 초등 2부 어린이들에게 정말 감사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주님 안에 있는 이 시간과 이 기운이 우리들 인생의 이 기질을 뛰어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틀리다와 다르다를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전도사님? 어떨 때 틀리다, 어떨 때 다르다. 네. 원래는 알고 계실 텐데 갑자기 여쭤봐가지고. 네. 네. 굉장히 철학적인 관점에서 대답을 해주셨는데 좀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초등 수준으로. 네. 이럴 때는 틀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1 더하기 1은 원래 뭡니까? 2인데 1 더하기 1은 5 이러면 틀렸어 라고 이야기하고요. 다르다는 보통 이럴 때 하트 모양, 네모, 삼각형, 오각형 이럴 때는 다 다른 거죠. 예.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기질들은 틀린 건가요? 다른 건가요? 다른 거죠. 예. 그러니까 나는 지금 아무거나 먹을 수 있는데 저쪽에서 나 생선 안 먹어. 나 비린내 나서 안 먹을 거야. 나 이거 너무 매워서 안 먹을 거야. 이런 친구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나하고 다르구나. 너는 나랑 틀려. 이러면 이게 정확한 이 말뜻을 모르더라도 굉장히 거슬린대요. 그래서 너하고 나는 다르구나. 예. 그리고 어떤 친구는 날씬한 친구도 있고요. 또 어떤 친구는 조금 통통한 친구도 있는데 쟤는 나랑 틀려. 이러면 그것도 또 관계에 어려움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쟤랑 나는 다르지. 먹는 것도 다르고 자는 것도 다르고 그러니까 생긴 것도 다르고 그리고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것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이런 걸 틀리다고 하는 거고 요럴 때 이런 건 다른 거죠. 다 파란색 계통이지만 하나만 빨간색일 때 이럴 때는 이 빨간 물고기를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뭔가 좀 튀는 친구들, 나하고 많이 다른 친구들 아니면 부모님의 생각이 나하고 너무 다를 때 틀렸어가 아니라 다르구나. 조금 다르구나. 많이 다르구나. 이거입니다. 이걸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별 생각 없이 쓰면 많이 헷갈리는 표현이기는 한데 틀리다가 아니다. 다르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같은 초등부에서 어릴 때부터 쭉 지냈어도 많이 다르죠. 초등학생들이 없으니까 조금 그런데 그러면 우리 이제 전도사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다 알고 계시니까 전도사님은 어떠세요? 우리 친구들이 다 개성이 다릅니다. 개성이 다 뚜렷뚜렷하죠. 그런 친구들을 대하실 때 아마 전도사님께서 똑같은 말로 똑같은 마음으로 하시지 않을 거예요. 사랑은 똑같지만 똑같이 사랑하시지만 표현하는 방법, 대하는 방법 분명히 다 다르실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남자와 여자가 또 확연히 다르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성격도 굉장히 다른데 이런 책상에서 공부 잘하는 지금 여기 사진이 너무 작죠. 지금 엄청 어질러져 있어요. 되게 어수선한 책상. 이런 책상에서도 공부가 잘 되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우리 전도사님은 어떠세요? 이런 책상.
예, 싫어하시는군요. 그럼 전도사님은 이런 책상 좋아하시나요? 아, 그러시군요. 예,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이렇습니다. 예,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 책상은 지금 이런 상태예요. 근데 저는 어릴 때 어땠냐면 저희 어머니께서 돼지우리 같다고 그렇게 많이 혼내셨어요. 왜냐면 저희 어머니는 이런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저를 보면서 늘 혼내셨어요. 여자가 왜 이러냐,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공부를 하냐, 심지어 어떨 때는 네가 사람이냐, 예,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셨어요. 왜냐면 진짜 이거보다 덜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저는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러면 사실은 부모님들께서 이거를 아셔서 나는 이런 엄마지만 이런 아이를 얘는 이래도 공부가 잘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참 좋은데, 예, 나는 이런데 어머니가 이런데 이 어머니가 이런 나를 이해를 못한다. 이럴 때 고난이 시작되는 거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물론 장점이 있어요. 이렇게 잘 정리를 하면 뭔가 제가 필요한 게 있을 때 금방 찾을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는 부모님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어머니께서 계속 잔소리를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나름 치워봅니다. 예, 그랬더니 뭔가를 좀 찾기 수월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역시 금세 또 어질러져요. 예, 그런데 이거는 그냥 성격이 다른 거지 이게 맞거나 좋고 이게 틀리거나 잘못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예, 그리고 아닙니다, 전도사님. 네. 네. 그러면 먼저 우리 지금 4, 5, 6학년이죠. 이 청소년들을 초기 청소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청소년기를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예, 초기 청소년기. 바로 지금 우리 친구들 10살부터 13살까지 초등 고학년을 초기 청소년기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이 중학생에 해당하는 시기가 중기 청소년기. 이때가 가장 강렬하죠. 그리고 이제 후기 청소년기는 고등학생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때는 여러 가지가 조금 안정기에 접어들기도 하고 또 대학교 입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안정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쭉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초기 청소년기, 이제 4학년부터 슬슬 청소년기가 시작되는 거죠. 혹시 부모님들이 너는 전에는 안 그러더니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얘가 어릴 땐 안 그러더니 요즘에 이상해졌네. 야, 너 어릴 땐 안 그러더니 요즘에 왜 이러냐? 이런 말을 들으신다면 아하, 내가 청소년기에 접어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괴로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부모님 말씀 듣지 말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부모님 말씀에는 순종하시되 내가 왜 그러는지 괴로워하기보다는 좀 알아가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래요. 이때는 이제 사춘기가 막 시작되고 또 신체 성장에 따른 많은 변화가 생겨납니다. 일단 신체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요. 어릴 때는 뭐 부모님이 주는 옷도 입고 신발도 사주는 대로 신고 이랬는데 어때요? 왠지 어머니의 선택은 촌스럽고 저거를 입고 나갔다가는 친구들한테 놀림받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예, 관심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내 몸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고 그리고 되게 집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막 몸에 변화가 막 생기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자신감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이게 변화가 한 번에 쫙 생기고 쫙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개인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쟤는 좀 많이 큰 것 같은데 나는 안 크는 것 같다든지, 쟤는 좀 여성스러워 보이는데 나는 아니라든지, 예, 이런 경우에 자신감이 없어지고 또래랑 비교하게 되는데 다 자기 자신만의 속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성에 대한 이 관련한 몸의 구조나 생리 현상에 대해서 관심이 늘어나요. 왜냐면 변화가 또 생기니까. 그리고 굉장히 낯설고 처음 있는 일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관심이 증가하는데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변화들이 다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로 말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독립성을 추구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 이제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님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다 해주시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완전히 의존적인 상태에 있지만 이제 하나씩 하나씩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생기면서 독립을 이루게 되는데 이때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오로지 가족만 알고 가족과 모든 것을 함께 했다면 이때부터는 이제 부모님이 뭘 하시는지 별로 관심이 없거나 부모님이 나에게 뭐라고 야단을 치셔도 금세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감정 기복이 심해집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때는 막 기분 좋은데 갑자기 기분이 나빠질 때도 있어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굉장히 행복했는데 나보다 더 예쁜 아니면 더 여성스러워 보이는 아니면 더 옷을 예쁘게 입은 이런 친구가 나타나면 우울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 굉장히 기분 좋았는데. 그리고 이런 정서상의 문제로 뭐 성적인 거에 굉장히 집중하는 이런 문제 행동 등이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를 아셔야 되지만 부모님들께서도 좀 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얘가 어린데 왜 이러냐 이게 아니라 정상적인 발달을 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대인관계는 주로 어떻게 되냐면 동성 친구하고 친하게 지내기도 하고요. 특히 여자아이들은 많이 뭉쳐 다녀요. 그룹을 형성하죠. 그래서 그거는 그냥 이때에는 너무나 정상적인 일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 엄마랑만 쭉 어디를 갔다면 이제 이때부터는 친구랑 손 붙잡고 엄마 나 카페에 가서 공부하고 올게요. 친구랑 도서관에 갔다 올게요. 이게 이제 이때부터 주로 시작되는데요. 이때는 이성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기의 또래인 동성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습니다. 물론 이성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 비교해보면 동성에 대한 관심이 더 커요. 왜냐하면 무리에 들어가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이 뭉쳐다니는 거는 여자아이들이 훨씬 더 남자아이들보다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남자아이들은 자기랑 뭐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축구해야 되는데 같이 축구할 사람 그럼 축구하고 끝나고 집으로 흩어지고 또 야구할 친구 모이면 야구 모여서 하고 흩어지고 이게 되는데 여자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도 같이 가고 밥도 같이 먹고 화장실도 같이 가고 집에도 같이 가고 문방구도 같이 가고 모든 걸 다 같이 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여자아이들이 더 강한데 이럴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내 무리에 들어오지 않는 친구들을 배척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쟤는 우리 무리에 들이지 말자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나는 별로 그러고 싶지 않아도 이 친구들하고 결속이 깰까 봐 누군가를 배척하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우리 이 할렐루야 교회 초등 2부 어린이들은 그런 일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왕따와 학교 폭력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주변에서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거나 외로워 보이는 친구들이 있으면 같이 밥도 먹고 놀기도 하고 이렇게 해주는 게 우리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어린이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몰려다니는 건 몰려다니더라도 주변을 항상 살펴보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린이들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또 정체성이 발달하게 되는데 이제 독립을 이루는 것이 신체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청소년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는데 이때의 특징이 뭐냐면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특히 이때 내가 직접 경험한 거 아니면 눈으로 본 거 이런 것만으로 꼭 확인받고 믿고자 하는 경향이 생겨요. 그래서 잘 교회 다니다가 이때쯤부터 이제 나 예수님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슬슬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이거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른들이 뭔가를 원인을 설명했을 때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설명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공부로 예를 들어볼게요. 이 얘기를 제일 많이 들으실 거니까 너 이렇게 공부 안 하다가 나중에 대학 가기 어려워진다 그러면 공부는 안 해요. 공부는 안 하지만 왠지 갈 것 같아요. 그것도 어떤 학교를? 서울대학교를.
조금만 하면 갈 수 있을 거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얘기하는 거 왜 저렇게 얘기해? 못마땅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실수라는 걸 알면서 반복하는 것도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부모님이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 괜히 한번 해봐요. 역시 망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안 하는 게 맞는데 그 다음에 또 합니다. 또 망해요. 그럼 어떻겠어요?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왠지 부모님에게 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우울해지기도 하는데, 그리고 자아도취도 되게 강해집니다. 왠지 내가 좀 괜찮은 사람 같고 멋있는 것 같고 예쁜 것 같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왠지 나를 다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드라이를 했는데 여기가 살짝 삐쳤다. 이러면 이때부터는 요것 때문에 못 나갑니다. 그래서 머리를 다시 감고 드라이를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뭔가 하나 묻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못 나가요. 갈아입어야 돼요. 갈아입을 때 어떻게? 또 위아래 깔을 맞춰야 되죠. 그리고 운동화도 어떻습니까? 뭐 하나 묻으면 어때요? 못 신어요. 원래 운동화는 좀 험하게 신어도 되는 신발이지만 마치 구두처럼 조금이라도 뭐가 묻으면 안 신는 거는 물론이고, 매듭이 잘 안 묶어졌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풀러야 되죠.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부모님들이 제가 안 그러더니 요즘 왜 이렇게 멋을래? 정상, 아주 정상. 그러나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권위에 대한 도전인 게 뭐냐면, 그 전까지는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 또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시는 것, 교회 와서 전도사님이 해주시는 말씀 다 이랬는데 과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리고 즉각적인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게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즉각적인 만족을 얻을 수도 있지만 레벨이 높아지면 즉각적인 만족하기가 어려워서 굉장히 게임하다가 난폭해지기 시작하죠. 자, 그리고 이제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데 뭐냐면 이 정신과 신체적인 증상이 골고루 나타나게 되는데, 신체적으로 확 크기 때문에 성장통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장통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일단 호르몬의 영향으로 잠도 조금 늦게 자게 되고요. 그리고 아침잠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이럴 때 부모님들이 뭐라 그래요? 얘가 전엔 안 그러더니 왜 이렇게 게을러졌어? 이런 얘기를 또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달의 속도가 있는데 왠지 내가 좀 늦는 것 같을 때, 이럴 때 불안할 수 있고, 또 어떤 게 있냐면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보다 빨리 크면 되게 우월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친구들보다 조금 신체적으로 빨리 크는 것 같으면 되게 조심스러워해요. 그리고 그걸 부끄러워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속도의 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중기 청소년기, 이제 여러분이 내년 아니면 내후년쯤 되면, 아니면 뭐 3년 후에 중학생이 되죠. 이때는 이제 신체 성장이 어느 정도 끝나게 됩니다. 성적 욕구도 강해지고요. 또래의 가치관이 최고, 이때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때 진짜 엄청 몰려다니죠. 그리고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죠? 중학교 2학년이 제일 무섭다는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희 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아주 흡족한 얼굴로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나 이제 몇 달 안 남았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그랬더니 중2가. 그래서 제가 왜? 그랬더니 엄마, 중2가 되면 아무도 못 건드린대.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제 아이가 체제 거부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대놓고는 말 못하고 속으로 이미 천하무적인 것 같은데 뭘 또 중2를 기다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본인이 그렇다는 걸 잘 모르기도 하지만 중학생들도 자기네들이 그렇다는 걸 알고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그리고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신체에 대한 관심 굉장히 막 굴곡을 겪다가 이제 별로 변화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고 이제 어느 정도 받아들여요. 그런데 뭐가 생기냐?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기 때문에 꾸미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아침에 머리 한 30분씩 말리고요. 그리고 막 귀도 뚫고 싶어지고 반지도 끼고 싶고 화장도 하고 싶고 이렇게 되는데, 선생님이 실제로 중학교에 가보면 교실에서 얼굴에 이 팩트를 안 바른 친구는 몇 명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발라도 너무 예쁜데 저렇게 바르나 안타까워서 몇 번 말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안 발라도 참 예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반응의 10중 8구는 이거예요. 예, 잘못 얘기한 거죠. 그리고 이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성에 대한 관심은 당연히 높아집니다.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또 그게 필요해요. 그런데 이때 아직 뇌가 다 완성되지 않았고 판단력이 미숙하기 때문에 정말 잘못된 선택과 실수를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성과 관련한 실수들을 하면 정말 돌이키기 어려운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이런 큰 일들을 잘 인지를 못해요. 인정을 못하는 거죠. 왠지 나는 괜찮을 것 같아서.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독립성을 추구하는데 자율성은 커져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내버려둬. 싫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갈등은 더 심해지고,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을 누구와? 친구들과. 그런데 제가 가려서 만나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향력을 주고받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고 어울리는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인가는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친구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친구가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친구이냐 아니냐, 이런 거는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대인관계에서는 일단 친구, 또래 문화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친구들이 뭘 입었다, 뭘 샀다 이러면 다 사고 싶어져요. 누구도 갖고 있는데, 누구도 샀는데. 그리고 그게 가장 우선시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그 추상적인 사고방식이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도 이제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 근데 아직 좀 판단이 좀 부족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정보 통합 능력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정보들을 나에 맞게 통합하는 능력, 이런 것들은 아직 좀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냥 객관적인 이런 판단을 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 이런 쪽으로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토론이나 어떤 협상에서 불리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죠, 당연히. 왜냐하면 독립성을 추구하니까 어머니가 어딜 가자고 했을 때, 또는 아버지가 가족 모임에 가자고 했을 때 안 갈 거예요. 이랬는데, 그래, 가기 싫다고? 네. 왜? 이유를 얘기해 줄 수 있어? 이런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데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몰라! 안 갈 거야. 이런 식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부모님이 뭐라 그러시겠어요? 싫어, 몰라, 안 갈 거야. 이러면 따라와, 그냥 가. 그래서 이제 끌려가면 또 어때요? 얼굴은 완전히 화났다 이런 얼굴로 이제 가가지고, 그러면 친척들이 생각하겠죠. 중학생이구나, 당연하구나, 이제 이러면서 있어도 없는 척 이렇게 지내게 되는데, 물론 그거를 어른들은 다 알고 있고 충분히 이해해 주시겠지만 이게 바람직한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하지만 너무 심하게 하면 또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은 나에게 마이너스거든요. 그리고 실험 정신이 강해지고 다양한 시도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면허가 없는데도 오토바이를 한번 타본다든지, 아니면 자전거를 탈 때 헬멧을 써야 되는데 에이 벗고 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도 나는 넘어져도 안 다쳐, 나는 괜찮아, 안 걸려,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건강 문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위험한 행동들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중학생들이 신문에 보면 면허도 없는데 신분증을 위조해서 렌트를, 차를 빌려서 막 어디를 가고, 이런 일들이 거의 중학생 때 많이 일어나고요.
고등학생들은 그런 사고 잘 안 칩니다. 그리고 성적 호기심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이때부터 아주 극단적으로 가출이나 폭력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죠.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자살 시도 등도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네, 우리나라가 굉장히 자살 시도나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나라라는 거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시도는 여자아이들이 더 많이 합니다. 성공은 남자아이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럴 때 내가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들께서 혼자 이렇게 끙끙 앓지 마시고 주변에 친구들에게 말하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친구에게만 하지 말고 주변의 어른들, 부모님하고 아마 갈등이 이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에겐 죽어도 말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우리 전도사님 아니면 교회 선생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후기 청소년기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우리에게는 무슨 일이 생기죠? 그렇죠. 예. 입시. 마주하고 싶지 않지만 냉혹한 현실이 벌어집니다. 다행히 이때는 다시 가족과 가까워져요. 어느 정도 몸도 컸고 생각도 컸고 그리고 나에 대한 정체성도 컸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가족들하고 가까워져서 입시를 가능하게는 되지만 사실 우리나라 입시는 너무 가혹하긴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자기 신체 변화에 대해서 관심은 이제 다 받아들였어요. 한 5, 6년 겪었으니까. 근데 관심은 줄어들지만 표현은 많아지는 이유가 이제 자연스러워진 거죠. 그리고 독립성 추구하는데 이거는 외모나 성에 따른 정체성이 이때쯤이면 완전히 확립이 됩니다. 그래서 사고 능력, 의사 표현 능력 이건 이제 확실해져요. 거의 어른과 대등한 이런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사고 능력도 생깁니다.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젊은 선생님 그러시지 않으셨나요? 고등학교 때부터는 부모님들하고 의사소통하는데 거의 문제가 없으셨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심사에 대해서 되게 꾸준하고 안정적인 오타네요. 태도가 확립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가 아주 확고해지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야, 네가 음악 좋아하지만 일단 대학을 가고 그 다음에 음악은 취미라면 어떻겠니? 예, 그러면은 타협이 가능합니다. 중학생 때는 타협이 좀 어려워요. 근데 고등학생 때는 내가 생각해 봐도 내가 음악을 직업이나 전문적으로 하기에는 좀 딸리는 것 같다라는 판단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거를 인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타협이 가능해져요. 그리고 대인관계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럿이 어울리는 것보다는 이제 이게 굉장히 피곤한 일이거든요. 여럿이 몰려다니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뜻이 맞는 한두 명, 뭐 두세 명 이렇게 조용히 사귀는 거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을 가는 친구들은 고등학교 친구인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나의 안정기에 접어들어서 개인적인 친구에 처음 만나는 친구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굉장히 오래 지속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자, 그리고 정체성이 이때부터 이제 어떻게 되냐면 거의 어른의 수준에 다다라서 인지 능력 되게 발달하고 사실 암기력이나 이런 거는 인생의 최절정기죠. 그래서 이때 입시를 하는 게 맞기는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특히 미래 결과를 예측하는 추상적 사고 능력이 커져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적성과 진로에 대한 타협이 가능해지고 넓은 시야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한계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되게 개방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현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경험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갈등은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자기가 할 일을 준비하고 인생에 관련한 관심과 목표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입시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이 길들을 어느 정도 알아보셨습니다. 너무 빠르지 않나요? 그렇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왜 지금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내가 요즘에 엄마 말을 안 듣는 것 같지?
그리고 우리 오빠나 언니는 왜 저러지? 예, 이런 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해졌다가 아니라 뭐다? 아, 어른이 되는 과정이 있구나. 그리고 지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구나. 그리고 나도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어른이 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많은 고민과 시간과 많은 사건, 사고와 그리고 많은 공부 뒤에 되는 것이지 어느 날 뿅 하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잘못, 실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나를 혼낼 때는 왜 혼내실까요? 야단치거나 아니면 잔소리 왜 하실까요? 전도사님 혹시 어릴 때 부모님이 잔소리 하신 적 없으신가요? 네, 왜 하셨을까요? 잔소리를. 네? 그렇죠. 바르게 자라라고. 내 아이니까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옆집 아이, 날 모르는 아이한테 잔소리 하시나요? 네, 안 합니다. 할 수도 없지만 내 아이니까 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잘 되라고. 그런데 잘 못하고 또는 조금만 더 잘하면 더 좋을 것 같으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자식이니까 하는 건데 들을 때는 어떻다고요? 사춘기 때는 또 시작하는구나. 아, 우리 어머니 또 아침에 기침하셨네. 잔소리로 시작하는 어머니의 하루. 이렇게 막 삐뚤어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배우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체제 거부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잔소리를 하시면 또 시작하는구나. 그리고 귀에 안 들어오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했었는데요. 자, 그러면 요거는 건강 문제, 요거는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그러면 대화. 본격적인 내용이 시작됐는데 마칠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또 꼭 지켜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하고 우리 또 다음 주 있으니까 다음 주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화가 뭔가 전도사님께 또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대화 어떤 걸까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대화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또 만나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지만 바람직한 관계를 갖기 위한 기술이에요. 대화라는 것은.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저 사람하고 싸우고자 대화를 하지는 않거든요. 바람직한 관계를 갖기 위한 기술인데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태도입니다. 제가 오늘 처음 만나는 이 우리 초등 2부 학생들 앞에 서면서 다리 이렇게 내려놓고 몸 꼬고 이렇게 껄렁껄렁하게 얘기하면 어떻겠어요? 저 사람 왜 저래? 전도사님 왜 저런 분 오라고 했어?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마음도 아니지만 최대한 태도는 깍듯하게 공손하게 이렇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할 때도 내 태도에 따라서 말의 내용이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메러비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연구한 결과인데요. 저 초록색 제일 많은 거 보이시죠? 자, 저 중에서 말의 내용, 그냥 입에서 나오는 이 멘트, 이거는 7%만 차지한대요. 100이라고 봤을 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청각적인 요소, 이 사람의 목소리 톤이라든지 말투라든지 속도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한 38% 이 정도 차지하고요. 나머지 거의 대부분이 눈에 보이는 것, 그러니까 그 사람의 표정. 지금 마스크를 썼을 때 갑갑한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이 무슨 표정인지 알 수도 없고, 그리고 말도 막 뭉개지기도 하지만 일단 동작은 그래서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눈빛, 저처럼 이렇게 안경 쓴 사람은 또 한 번 더 걸러지니까 더 신경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태도, 이런 거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앞에 이렇게 섰을 때 똑바로 앉아서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 거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랑 속닥속닥 하면 어때요? 손이 이렇게 가 있으면 제가 지금 친구랑 뭔가 얘기하고 싶구나,
이러면서 되게 신경이 쓰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하고 대화하고 싶다, 이야기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만 공손하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태도, 표정, 그리고 말의 속도, 그리고 억양, 이런 것들까지도 다 중요하고 신경 써야 될 요소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가 있냐면 우리가 카톡이나 문자를 할 때 오해가 생길 수 있죠. 왜냐하면 카톡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시각이나 청각적인 요소가 제외되고 말의 내용만 가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물론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뭐 이모티콘을 쓰기도 하지만 굉장히 시각 청각적 요소가 중요한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내가 당신의 말을 잘 듣고 있습니다 라는 걸 표현하려면 일단 경청하는 게 중요한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여기서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어떻게 경청하는지 구체적인 대화를 알려드리고, 그리고 혹시 질문 있으면 올려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다음 주도 채팅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잘 들었습니까? 이제 우리 사춘기 접어드는 이 시절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고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렇게 알아봤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도사님의 그 중학생 시절, 고등학생 시절을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쌍을 맺어가지고 이렇게 생각해봤더니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 가지 사건이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그건 뭐냐면 아까 말해주신 것처럼 엄마가 저를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또 잔소리를 하게 됐고, 전도사님이 이제 사춘기, 이제 중학교 2학년 때인 것 같은데 사춘기 때니까 엄마한테 대들었겠죠. 내 맘대로 할 거야라고 대들었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막대기를 가지고 저를 탁 때렸어요. 매를 가지고 탁 때렸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반사신경으로 팔로 탁 막았어요. 막았는데 그때 기분이 되게 묘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안 아프네. 엄마가 때리는 게 이제 더 이상 안 아프네. 이걸 딱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엄마를 이렇게 힘으로도 이제 내가 꿀리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기억이 막 나게 됐습니다. 우리 초등이부 친구들도 아까 초기 사춘기 이제 이미 접어든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이제 중학생이 되면 절정에 이르는 사춘기가 될 텐데 오늘 들은 내용, 그리고 다음 주 들을 내용을 잘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그 성장기, 사춘기, 아주 중요한 그 시절에 잘 적용하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예배 그리고 특강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